2년 지나가지고 쉬는 중간에 네. 나빠졌을 때 다시 쓰면 효과가 있을 것이냐? 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보이를 다시 쓰는 거는 저는 안 맞을 것 같고, 네. 옵디보를 다시 이어갈 수 있냐, 그것도 이제 그때가 되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옵디보 여보의 그 이후의 치료, 그리고 몇 가지 면역 항암제나 여러 가지 그 항암 치료에 관한 질문들을 Q&A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먼저 옵디보 여보이가 효과가 좋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암이 거의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옵디보 여보이 를 계속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쉬셔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급여가 되면서 네. 기준이 2년까지로 됐잖아요. 네. 2년까지로 되고, 그게 이제 9월 1일부터 2년이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2년이기 때문에 보통은 2년이 끝나면 일반적으로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좀 불안하실 수 있죠. 이제 이거 중단하면 혹시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은 있으실 수 있는데, 이걸 그러면 계속 해야 되냐, 뭐 쉬어도 되냐 이런 거는 잘 알려진 바는 없어요. 사실은 알려진 바는 없고, 네. 이 한번 반응이 있으면 굉장히 오래 가고, 그죠? 그리고 독성 때문에 중단했던 사람도 굉장히 오랫동안 병이 안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 걸 봐서는 중단했을 때 반드시 나빠집니다 라거나 네. 이 약을 무조건 계속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정해진 바가 없고,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걸 언제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렵다. 그래서 기준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좀 이제 질의도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좀 이제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어떤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중단 후에 이제 추적 중에 다시 새로운 병변이 보인다거나 또는 있던 게 다시 진행한 거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옵디보 여보이나 또는 면역항암제를 이어서 쓸 수 있을까요? 2년 지나가지고 쉬는 중간에 네. 나빠졌을 때 다시 쓰면 효과가 있을 것이냐? 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보이를 다시 쓰는 거는 저는 안 맞을 것 같고, 네. 옵디보를 다시 이어갈 수 있냐, 그것도 이제 그때가 되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뭔가 명확한 게 없어요, 기준이. 이제 막 급여가 이게 이제 되고. 기준을 이제 뭐 굉장히 개괄적으로 제시를 한 거지, 개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좀 질의를 해가면서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알려진 게 있으면 또 사실을 공유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는 이제 효과가 좋았던 분들 얘기지만 또 옵디보 여보이가 효과가 이제 아예 애초부터 없으셨던 분도 계시고 쓰다가 또 내성이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음 약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 다음 약제들은 어떤 약제들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를 쓰다가 네. 나빠진 경우잖아요. 네. 그 이제 후속으로 뭐 가령 다른 면역 항암제를 쓴다, 이거는 안 맞죠. 이치상은 안 맞고, 옵디보 쓰다가 내성 오신 분들이 키투르다를 쓴다. 뭐 그거는 이제 저는 별로 추천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약이 다르지 않나요? 다르지만 이제 기전이 같죠. 기전이 아, 같기 네. 때문에 굳이 그거를 시도를 하는 것조차 사실은 뭐 안 맞고, 네. 하기가 어렵죠. 제도권에 맞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생각하기로는 그 표적 항암제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저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죠. 뭐 수텐, 보트리엔트, 인라이타, 카보메틱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좋겠냐, 혹은 어떤 걸 써야 되냐 이런 거는 지금까지 완전하게 뭐 이게 좋다 이렇게 정해진 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옵디보 여보이가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또 든든한 표적 치료제들이 쫙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표적 치료제 효과도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옵디보 여보이가 맞지 않았더라도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이후 치료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또 몇 가지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질문 Q&A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항암하는 도중에 어떤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단을 하고 일정 기간 다음에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는데 면역 항암제는 어떤가요? 면역 항암제는 중단을 언제 해라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고 네. 이 표적 치료제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출혈 아니면 혈전증, 상처의 그 치유의 지연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수술할 때 보통 안전하게는 수술 전후 몇 주 끊으라 돼 있는데 면역 항암제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 보면은 크게는 영향 없더라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표적 치료제도 마찬가지 응급 수술을 해야 되면 그냥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도 하다가 뭐 가령 계획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뭐 수술 직전까지 맞을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가야 될 상황이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가짜 진행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나빠지는 거 아닌데 좀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 가짜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면서 예전에 저희가 잘 겪지 못했던 현상들을 겪고 있어요. 아까 잠깐 뭐 여러 가지 얘기 드렸던 부작용 면도 그렇고요. 반응 면에 있어서도 이제 가짜 진행, 뭐 가성 진행 여러 가지 뭐 명칭은 있지만 그건 뭐냐면 잠깐 커지는 것처럼 보여서 병이 나빠졌나라고 고민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전신적인 증상이 나빠지진 않아서 계속 하면서 보면 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뭐 아주 흔치는 않아요. 흔치는 않고 신장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한 현상은 아니라고 알려져는 있지만 뭐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T를 찍었는데 뭐 없던 데 새로 생길 수도 있어요. 병변이 안 보이던 데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있던 데가 커질 수도 있는데 그 관련된 증상이 가령 별로 없다. 막 전신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뭐 그냥 오히려 몸은 더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이면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써볼 수 예, 있다. 그 커지는 이유는 저희가 뭐 조직 검사 같은 걸 해보면 거기 면역 세포들이 막 모여들면서 CT에서 좀 부어 보인다는 거죠. 달라붙어 있는 거군요. 예,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파괴하려고 가 있는 건데 CT에서 보면 그게 암인지 면역 세포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냥 덩어리로 보이니까 커 보이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종양이 커지면 무조건 가성 진행, 뭐 가짜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담당 의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가짜 진행은 거의 막 치료 중에 한참 뒤에 생기거나 이러진 않죠. 보통은 초반에 생겨요. 초반에 있다 생기기 하더라도. 때문에 나중에 그게 커지면 이게 가성 진행인가라고 고민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때 그냥 진행으로 봐야겠네요. 예. 또 이번에는 하이퍼 프로그레션 해가지고 얘가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암이 갑자기 커지는 이렇게 막 급격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면역 항암제에 종종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신장암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하이퍼 프로그레션이라 그러면 조금 나빠지던 속도에서 확 나빠지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1차 치료기 때문에 특히나 그 전에 어느 속도로 나빠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일단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암종별로 조금 다른데 신장암 같은 경우 저희가 아산병원 데이터 분석한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별로 나타나진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신장암이 별로 없다니.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는 이제 면역 항암제 질문은 아닌데 요즘 한참 또 앞으로도 아마 계속될 것 같은데 그 코로나 백신을 이제 맞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 항암 스케줄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거 맞을 때 뭐 스케줄에서 좀 주의할 부분이 있거나 이러진 않나요?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저는 우선은 백신 맞는 거를 우선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암보다 백신. 그쵸. 네. 왜냐하면은 백신 같은 경우 스케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한번 놓치게 되면은 다시 잡기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운 데다가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뭐 몇 단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백신을 접종한 인구가 많아져야지 이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냥 세포 독성 항암제라든지 이런 거 맞는 분들은 특히나 취약하잖아요, 감염에. 그런 분일수록 오히려 코로나 백신을
우선적으로 맞아야 돼요. 뭐 세포독성 항암제든 뭐 표적치료제든 면역항암제든 이 백신하고 치료제와의 어떤 뭐 상호작용 이런 거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암학회 같은 데서 다 보통 접종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네. 면역항암제 관련해서도 이게 뭐 효과를 떨군다거나 혹은 뭐 부작용을 높인다거나 이런 게 딱히는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가 굉장히 급하게 스케줄을 잡고 이렇게 촬영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이나 환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뭐 급하게 정말 급하게 뭐 부탁드렸죠. 불러주셨지만 네. 저도 뭐 이렇게 워낙 이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진료실에서 제가 뭐 몇 명한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흔쾌히 달려왔고요. 네. 아까 옵티버 여보의 급여화가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이제 보는 분들이 좋은 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고요. 특히나 이런 약들이 있었는데 사용을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네. 이제 뭐 이것도 사실은 부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1년에 뭐 수백만 원 정도의 돈은 들어갈 텐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기 때문에 이런 급여 소식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전달드리고 사실은 좀 뭐 부족한 면도 있죠. 사실은 네. 뭐 이제 급여 기간이 제한돼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치료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옵디보 여보의 신장암 1차 약제 급여화 기념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